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데이 특집으로 미디어데이에 있었던 인터뷰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딱 1년 만이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랩터스의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365일 후에 이루어졌고요. 랩터스 팬들의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어데이 전통은 그 화기애애함이라고 할까요?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그 기대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주, 감독,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웃는 얼굴로 성심성의껏 이제 질문에 응답을 하는데요. 또 여기에는 캐나다의 방역 정책이 완화된 것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더 미디어데이에서도 여유가 느껴지고 분위기도 더 좋았습니다. 네, 이 랩터스톡도 이 미디어데이가 1년을 지나오는 동안 잘 해온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좀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마사이 유지리 단장입니다. 트레이닝 캠프에 대한 소감으로는 캐나다 빅토리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갖고 에드먼턴, 몬트리올에서 이번 시즌에는 프리시즌 경기를 갖는데요. 이를 통해서 랩터스가 캐나다의 팀인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글로벌 팀이란 자부심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목표, 더 많이 이기는 것이죠. 아직 랩터스가 챔피언십 팀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팀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사이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가 우승을 하고 나서 위기를 맞이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질문인데 현재 로스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선수들이나 더 많은 출장 시간을 위해 분투하는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프레드 밴블릿. 밴블릿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모두가 봐왔기 때문에 그를 본다면 선수들이 모티베이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멤버들도 덧붙였습니다. 오지 아누노비나 파스칼 시아캄 20번째 픽으로 뽑혔지만 지금 2위치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윈! 승리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해서 말할 만큼 승리에 대한 의욕을 활활 불태우는 승부사의 면모를 제가 보면서 좀 감명 깊었습니다. 이어서 닉널스 인터뷰입니다. 닉널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팀에 대해서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몇몇 부정적인 시선들, 예를 들면 이제 빅센터를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덧붙여 말하면 지금의 팀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오토포터 주니어의 합류와 테드 형의 재계약은 굉장히 기대되고 좋은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언급하면서 랩터스가 가진 재능들을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할지 기대가 굉장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일단 그보다 더 좋은 여름을 난 선수는 없다. 영화도 찍었고 유로바스켓 금메달도 땄으니 굉장히 랩터스의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의 포인트 가드로 수행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포인트 가드라고 하는 걸 보고 웃겼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이제 다양한 포인트 포워드의 느낌을 주는 로스터를 한번 운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즈 같은 경우에는 선패스 마인드인데다가 이제 포인트 가드로 뛰는 걸 좋아하니까 반즈의 성장을 보는 건 역시 이제 랩터스를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닉널스의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해요. 닉널스 인터뷰를 보면 뭔가 재치있고 젠틀한 이미지로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이렇게 멋있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영감을 저에겐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입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첫 소감, 본인의 스페인 국대팀 동료였던 마크 가솔, 호세 칼드론, 세르지오 비올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랩터스의 포워드 농구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칼 시아캄이나 스카티 반지가 포인트 가드로를 수행하는 것 역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요소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보낸 좋은 여름에 대해서도 물론 덧붙였습니다. 일단 영화가 개봉했죠.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로 참가해서 형과 함께 유로바스켓 우승을 한 것 역시 본인에게 뜻깊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많이 성장을 한 것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유로바스켓의 우승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승의 달콤한 맛, NBA에서도 느껴보고 싶다는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확실히 작년과 비교해서 인터뷰 분량이 많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스파이시 P 파스칼 시아캄 인터뷰입니다. 지난 시즌의 결과와 올 시즌의 목표에 대해서는 본인은 올스타도 올 NBA 선수도 해봤기 때문에 다음 스텝 리그 탑5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상 복귀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즌을 소화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면 더 강한 사람이 된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지만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잘 견뎌냈다는 좀 성숙한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선수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의 랩터스에 대해서는 새로 영입된 멤버들이나 성장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랩터스 많은 미디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실력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팀으로서 더 강해지고 승리를 쌓는 것이 이제 팀으로서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고, 또 본인 인간적으로 성숙한 것은 이제 지난 시즌에는 부상에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했었다면 이제는 농구 그 자체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다는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한 명의 아프리칸 세네갈 출신의 이제 크리스찬 콜로코의 합류를 축하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 잘 치르고 나서 그런 인터뷰를 해서 그런가 뭔가 인간적으로도 좀 더 성숙해진 것 같다는 그런 시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드 밴블릿 인터뷰입니다. 일단 밴블릿은 FA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느덧 팀의 베테랑이 되었는데요. 랩터스에 있기 때문에 좀 베테랑 같은 느낌이지만 아직은 28살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이가 들었거나 기량이 꺾일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좋은 여름을 보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팀에서 리더로서의 역할, 물론 이제 밴블릿이 팀이 코트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수행했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팀에서 이제 코치들의 역할도 있고 코치들이 해야 될 역할은 코치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라면서 본인이 하는 역할과 팀의 코치들이 하는 역할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카티 반즈 인터뷰입니다. 지난 오프 시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도를 했고 코칭을 받았고 훈련을 하는 등 바쁘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즌의 목표와 각오에 대해서는 팀의 목표는 승리, 개인의 목표라면 더 성장하면서 올스타에 등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포인트 가드 역할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본인은 늘상 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조크로 시작을 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한 가지 포지션으로 좀 국한시키고 성장을 제한하고 싶진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플로리다 대학에서도 포인트 가드를 많이 맡아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 랩터스의 팀 컬처일까요? 이제 시아캄도 그렇고 밴블릿도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스카티 반도 이와 같이 장학금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기특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확실히 반즈는 늘상 웃는 얼굴로 인터뷰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이제 본인의 포지션을 가드로 해달라는 그런 조크도 남겼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오지는 이제 인터뷰 분량이 짧아서 요약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이 좋긴 했지만 농구를 안 하니까 지루해져서 금방 체육관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고요. 또 이제 더 이상 신인급 선수가 아니라 랩터스에는 이제 베테랑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씩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나이라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도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Another show and proof. 다시 한번 그냥 쇼 앤 프루프 하는 시즌이 왔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밴블릿과 마찬가지로 프리 에이전트 계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외모를 보면 굉장히 톡톡 튀고 그래서 인터뷰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상 인터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할 말만 딱딱 하는 스타일입니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기타 소식입니다. 이제 리코 하인즈가 어시스턴트 코치로 토론토 랩터스에 합류를 했는데요. 리코 하인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즌에 하는 픽업 게임인 리코 하인즈 런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파스칼 시아캄과도 인연이 깊은 그런 코치입니다. 그리고 금지 약물 복용 관련 징계로 1년간 리그를 떠나 있었던 제일런 해리스, 랩터스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뉴욕 닉스와 계약을 맺었고요. 또 한 명의 랩터스 선수가 애틀랜틱 디비전, 같은 디비전으로 이동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저스틴 샴페니의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요. 줄리언 역시 같은 디비전인 식서스와 G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눈에 띄진 않지만 이렇게 코치가 보강되는 건 역시 큰 오프시즌 무브 중 하나입니다. 한 넉 달 만에 들이나요? 다음 주 스케줄 안내, 드디어 농구가 돌아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 유타 재즈와의 에드먼턴 홈 경기가 펼쳐지고 그 후에는 셀틱스 로켓츠와는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한 가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랩터스 선수들의 부상이 좀 생겼습니다. 트레이닝 캠프 도중에 경미한 부상을 오토포터 주니어가 입었고요. 캔버치와 테드 영도 데이투데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선수들 뭐 프리시즌이니만큼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여담이지만 이제 갈랜드가
섹스턴과 랜드를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턴이 유타 재즈로 하면서 루디 게이와 한솥밥을 먹게 돼서 또다시 민망한 듀오가 탄생했네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